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청소년 이해론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2021년도의 문제인데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26% 정도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과목이 몇 과목 좀 어려웠거든요. 청소년 상담사 2급 같은 경우는 60%의 합격률이라면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저조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공통 과목, 필수 과목이라 하죠. 필수 과목에서 좀 어려운 과목이 좀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인 청소년 이해론은 좀 수월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월한 영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답을 찾기 쉬운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수 과목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6번에서부터 38번 문제까지 13문제를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후반부에 12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번은 알포트의 특질 이론인데요. 개인의 모든 행동,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결정적 문제 포인트죠. 지배적인 특질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알포트는 특질 이론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주 특질, 그 다음에 중심 특질, 그 다음에 2차적 특질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번과 5번은 해당되지 않죠. 자, 이 주 특질, 중심 특질, 그 다음에 2차적 특질이라고 했는데 지배적인 특질이 바로 이거예요. 주 특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배적인 특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중심 특질은 두드러진 특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이제 가장 영향력이 적은 거죠. 영향력이 미약한 특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간단하게 개념 문제입니다. 올포트라고도 있고요. 알포트라도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갈까요? 27번 문제는 답은 찾기 쉬웠습니다. 청소년기 신체 발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성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한 거 맞죠? 네,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남자 청소년은 에스트로겐보다는 당연히 안드로겐이 더 많이 분비되죠. 남자 청소년이니까요. 안드로겐이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여자 청소년의 유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여자 청소년의 성적인 성숙에는 에스트로겐이 작용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성장 급등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자, 임신이면 여자 청소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느닷없는 테스토스테론이 앞에 주로 나왔어요. 여기는 남자죠. 테스토스테론은 남자. 자, 임신이 가능하도록 자궁의 내벽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7번 문제는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힌트가 인지 발달이고요. 두 번째 힌트가 도덕성 발달이에요. 인지 발달적인 관점에서 도덕성 발달을 설명한 학자는 당연히 피아제죠. 피아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피아제는 감전구형,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발달 이론을 제창한 분이고요. 아울러서 도덕성 발달 이론도 발달도 설명한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타율적 자아와 타율적 도덕성과 그 다음에 자율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으로 구분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 타율적 도덕성은 결과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 도덕성은 의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요 정도만 하시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학자들은 다 아시죠?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넘어가는 나이가 10살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나타난 사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추상적인 사고 맞고, 가설 연역적 사고 맞고,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맞습니다.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라고 하죠. 모랄론적 사고 아니에요. 모랄론적 사고는 전 조작기잖아요. 삐아제로 말하면 2세에서 7세, 2세에서 7세 전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영유아기에 해당되죠. 이상주의적 사고, 이상을 추구한다. 아이디얼리즘, 아이디얼리즘을 말하는 거예요. abnormal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상주의적 사고가 바로 가능성에 대한 사고라고 하죠. 가능성에 대한 사고. 답은 4번이죠. 모랄론적 사고,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구체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가상적인, 추상적인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는 그런 능력이 추상적 사고라고 하죠. 가설 연역적 사고는 아시죠? 네,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그러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인데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의 하나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뭐 이상적인 측면을 좀 이상적인 측면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청소년기의 사고를 이상주의적 사고, 가능성에 대한 사고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0번 문제도 어렵진 않게 풀 수 있는 건데요. 자, 30번 문제는 마르시아의 자아정체감 이론입니다. 보시면 정체감 탐색이란 건 없고요. 유실, 성취, 유해, 혼미 네 가지를 말한 사람인데요. 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위기를 경험하였으나 다양한 대안과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했대요. 힌트 나왔네요. 자, 자신의 신념, 직업,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답니다. 성취죠, 성취. 가장 높은 지위의 성취에 해당된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이 확립된 상태니까 자아정체감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유실, 유해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유실은 위기 경험을 하지 않는 거죠. 위기 경험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해는 위기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타인의 관여 정도는 없고 위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타인의 관여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의 관여는 부모죠. 부모가 관여해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유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31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주시죠. 31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주시고, 이 설리번의 대인관계 이론인데 이거는 좀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설리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이분이 6단계를 이야기했었죠. 6단계를 이야기했었다. 자, 첫 번째가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그 다음에 소년, 소녀기, 그 다음에 전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 초기,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청소년 후기. 자, 여기를 청소년기 초기, 청소년기 중기, 청소년기 후기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시죠. 자, 대인관계 나왔어요. 대인관계 이론이에요. 대인관계 형태와 욕구 변화에 따라서 인간 발달 단계를 6단계로 제시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아동기에는 안정감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아동기가 이때거든요. 아동기가 이때인데 안정감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우리가 이제 소년 소녀기 때가 그 초등학교 초반의 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 청소년기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의 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나이를 써 드리면 이게 이제 9세에서 12세 정도 돼요. 9세에서 12세 정도 되는데, 자, 안정감의 욕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정감의 욕구는 전 청소년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전 청소년기 때는 저기 기억해 보면 욕구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의 욕구, 이때 전 청소년기 나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성친구, 동년배라고 하죠. 동성친구 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의 만족, 다른 친구의 어떠한 욕구 충족,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하고 이렇게 같이 동등하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안정감의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 시기가 전 청소년기라고 해요. 아동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동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동기는 한번 써보실래요? 1.5세에서 7세입니다. 1.5세에서 7세. 연령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때 어떤 현상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동기 때는 여러분들 해설에 나오다시피 놀이 친구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놀이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기의 내용이 나와서 아동기를 잠깐 말씀드렸고, 오답 노트는 니은 같은 경우는 전 청소년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들어갑니다. 청소년 초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초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요.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자, 청소년 초기는 이성 친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성 친구. 자, 이성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친밀성의 욕구입니다. 친밀성의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초기와 전 청소년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요거. 단짝 친구. 단짝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욕구가 나타난다라고 했거든요. 소년, 소녀기가 아니고요. 소년, 소녀기는 7세에서 9살 미만이 되겠죠. 7세 미만, 7세 이상, 9세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단짝 친구 형성은 여기 전 청소년기가 돼요. 여기 안정감의 욕구, 동성 친구 관계 형성에서 여기서 단짝 친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단짝 친구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소년, 소녀기가 아니고요. 소년, 소녀기가 아니고 전 청소년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청소년기 4단계에 해당되죠. 1, 2, 3, 4단계. 4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았는데 기억과 디귿 1번이 답이 됩니다. 오답 노트를 하게 되면 안정감의 욕구 또는 안전감의 욕구는 전 청소년기, 리을도 동교롭게 단짝 친구 형성 욕구가 또 전 청소년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짝 친구는 말 그대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단짝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요, A라는 친구가 내 단짝 친구다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만족감을 느끼면 나도 만족감을 느끼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감의 욕구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성 친구 관계 형성이다. 답은 1번입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32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꼭 진로 이론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이론에 관한 학자와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자, 레비노는 장이론의 학자입니다. 레비노는 장이론의 학자고, 필드 티어리라고 하는 장이론의 학자고, 그 다음에 긴즈버그가 있습니다. 긴즈버그는 진로 선택 이론의 학자인데, 직업 선택 이론의 학자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3단계가 환잠현이죠. 외우시라 했어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자, 수퍼가 있습니다. 수퍼는 전생의 이론의 학자죠. 평생 발달 이론. 그러니까 인간의 생애 발달을 전생애로 나눈 사람인데, 성탐 확류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전생애를 구분한 사람입니다.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직업의 욕구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생애 초기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거 나오면 그렇죠? 로의 욕구 이론과 연관성이 있어요. 힌트 여기 있네요. 여기. 직업 욕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욕구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과정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3단계로 구분한 사람은 긴즈버그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흥미와 직업의 책무성을 고려해서 새로운 직업 분류 체계를 개발한 사람. 흥미 8가지, 책무성 6가지. 그래서 8 곱하기 6의 새로운 직업 분류 체계를 이야기한 분은 로입니다. 자, 로의 욕구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는 로가 없습니다. 로가 없어요. 따라서 니은, B 이게 하나가 옳은 것입니다. 레빈에 대한 내용도 없잖아요. 니은, B 답은 3번입니다. 3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단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청소년은 주변인이다. 자, 청소년과 관련된 연령은 법령에 따라 다르나요? 네, 다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는요, 청소년 나이가 다 틀리죠.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사회 변화가 많이 급변했죠. 청소년기가 연장되는 추세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 시기가 늦어지니까 이 청소년기도 늦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 변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사춘기 시작과 동시에 청소년기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좀 앞당겨지는 것도 있죠. 왜? 사춘기가 좀 빨라지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걸 조숙이라 하는데요. 자,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생식 능력이 없나요? 말도 안 돼. 이것도 답은 찾기 쉬웠어요.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학업이 나왔습니다. 청소년기 학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것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건데요.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나요? 네. 스트레스가 요새 많죠. 과도한 실험 불안은 청소년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높이는 이유가 되죠. 학습장애 아십니까? 읽기, 쓰기, 세마기의 장애죠. 기초학습 영역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 우리가 학습장애라고 말합니다. 학업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는 환경적인 요인이죠. 부모의 경제적 지위, 기본적으로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학업에 있어서 영향을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학업 능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능력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개인적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도 있을 건데 개인적 요인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능력이나 노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부기인, 내적 기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학업 성취가 낮은 청소년은 그 원인을 내부 요인보다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가 낮다는 것은 성취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청소년은 그 원인을 따질 때 외부의 요인으로, 외적 기인이라 하잖아요. 외적 기인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못했어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잘 읽어 주십시오. 해설에서 좀 설명을 잘 해드렸으니까. 자, 3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또래입니다. 청소년기 또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건데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자율성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또래는 아무래도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또래 친구한테를.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또래 친구한테로. 그래서 이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또래 관계가 도움을 주죠. 또래 관계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나요? 네, 맞습니다.
또래 관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동기보다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네. 초등학교 시기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낮아요? 아니죠. 높아지죠. 청소년기 때 높아집니다. 아동기보다 또래 집단에 대한 동조성이 높게 나타납니까? 네, 아무래도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이 그 에릭슨으로 말하면 중요한 사회관계 범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래 집단이. 그래서 집단 동조의 압력도 더 많이 받고요. 동조성을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높게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